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진단 시작하겠습니다. 최근의 정치적, 경제적 이슈가 부동산 시장 상황에도 많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한동안 고공행진하던 이 서울 집값 상승세도 주춤하는 분위기인데요. 울산 상황은 어떨까요? 오늘 시사진단, 지난해 부동산 시장 분위기와 남은 변수들 짚어보고 올해 부동산 흐름은 좀 어떻게 변화할지 진단하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자, 서정열 영산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 원충호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울산광역시 회장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늦었지만 두 분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자, 교수님 먼저 자세한 이야기 나누기에 앞서서 지난해 전국 그리고 우리 울산의 부동산 시장 분위기 어땠는지 먼저 말씀을 좀 해주세요. 네, 서울 수도권 시장은 상승했고 울산을 포함한 지방 시장은 좀 하락하는 북고 남저의 시장이었다 이렇게 총평할 수가 있겠고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부동산 아릴리사의 랩스 자료에 따르면 울산은 2024년 한 해 동안 마이너스 1%, 1.3% 정도 하락했습니다. 예. 반면에 전국 평균으로는 1.08% 상승을 했거든요. 그리고 또 부산 같은 경우에는 한 4.78% 정도 떨어졌습니다. 많이 그러니까 떨어졌군요, 부산은. 오히려 부산보다는 울산의 하락폭은 좀 좁았다. 그만큼 이제 좀 시장이 견실하게 움직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전세 시장도 한번 짚어봐 드리면 예. 전세 평균 가격은 전국 평균 1.3%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반면에 부산 같은 경우에는 0.46% 정도 떨어졌는데 우리 울산은 지금 0.111% 상승한 것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매매 가격 하락 폭에 비해서 전세 가격은 좀 더 올랐던 시장이었다 예.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전국에 비해서는 뭐 지방 도시로서 좀 못했지만 부산보다는 또 나은 상황이다 이렇게 짚어주셨는데요. 저 회장님 더 좀 생생한 뭐 매일같이 부동산 울산의 흐름들 보고 계실 텐데 네. 실제 좀 어떻게 느끼셨습니까? 방금 뭐 서정열 교수님이 전국 부동산 분위기를 말씀을 하셨는데요. 예. 울산의 부동산 분위기도 큰 틀에서 뭐 전국의 부동산 분위기와 별반 다름이 없다. 저는 일단 두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지난해 울산 아파트 매매 거래량을 살펴보면 22년도나 또 2023년도와 비교해서 만만하게 증가 추세를 보였고요. 예. 그동안 뭐 긴 침체기를 겪었는데 반등을 위한 기지개를 좀 켰던 한 해가 아니었나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하고 싶고요. 가격 또한 그 전국 5대 광역시 중에서 하락폭이 가장 작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 임대 시장의 경우에는 1월 달부터 전세 수급 지수가 100을 초과하면서 매물 부족 현상 및 가격이 소폭이지만 계속해서 상승하는 이런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예. 상업용 부동산의 경우에는 울산 전체적으로 공실률이 20%에 달하면서 정말 공실률이 고공행진하는 그런 한 해였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에 뭐 대한민국 1등 상권이라고 하는 어떤 상징성을 가지는 강남역 공실률도 상당하다고 하는데 네. 울산이 지금 20%네요. 이게 상권 침체가 좀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제가 봤을 때는 상권 침체가 전체적으로 좀 20% 정도 되는데요. 지금 전국이 10%로 조사가 됐거든요. 전국이 10%인데 그래서 울산이 상대적으로 2배군요. 이거는 아무래도 뭐 지역 경기 침체가 영향이 있을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최근에 추세가 비대면 그 수요가 늘어나면서 전체적으로 그 상가에 대한 수요가 좀 줄고 있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까 이제 회장님이 2024년 뭐 아파트 매매 거래량 보면 완만하게 상승하는 추세다 말씀하셨는데 지난해 울산 지역 지금 아파트 미분양이 상당히 제가 지금 많은 걸로 알고 있고 거래량 흐름도 한번 짚어주신다면요. 네. 예. 지난해 울산의 신규 공급 물량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미분양 물량도 상당히 많이 증가를 했는데요. 지난해 13개 주요 그 분양 단지에서 정말 주거 선호도가 높거나 아니면 또 대단지의 프리미엄 아파트를 제외한 10개 단지는 결국 미분양 사태를 피해가지 못했습니다. 예. 그 미분양 물량 추이를 보면 2023년도 12월 달에 2,900가구 정도 됐고요. 24년도 11월 달에 2,700가구. 그런데 이제 12월 달에 4,100가구로 이렇게 큰 폭으로 늘어났습니다. 예. 그래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1,200가구가 늘어났고 전월 대비해서는 한 1,400가구가 늘어나는 추세였습니다. 예. 아무래도 미분양이 이렇게 증가하는 이유는 매수세가 좀 약해졌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이런 분위기는 아무래도 좀 당분간 계속 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예, 신규 공급이 늘기도 했고 매수 심리가 좀 위축되면서 네. 현재 미분양이 많이 늘어난 상황이다. 자, 교수님, 저희가 시작하면서 어떤 정치적, 경제적 이슈들이 부동산 시장에 좀 영향을 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최근에 이제 탄핵 정부, 그러니까 헌정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이 또 구속되는 사태를 저희가 네, 좀 지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게 부동산 시장의 과거 사례와 좀 비교를 해보면 어떻게 좀 흐름이 흘러가고 있습니까? 과거에는 2004년에 노무현 대통령이 탄핵 수출을 예. 당했었고요. 그리고 또 2016년에 박근혜 대통령이 또 탄핵 전국에 한 번 있었는데요. 상황은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2004년 같은 경우에는 노무현 대통령 탄핵 수출 당했을 때 세계 경제가 상당히 좋았다. 예. 그 호황 국면이라는 것이 결국은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에도 부정적인 영향보다는 그 부정적인 영향을 크게 주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세계 호황과 안정적인 금리 정책 이것 때문에 집값이 떨어지거나 이러지는 큰 폭으로 떨어지거나 그러지는 않았는데요. 2016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는 좀 상황이 달랐습니다. 이때는 비교적 고강도 대출도 정부가 있었고요. 이런 것들이 맞물리면서 조금은 주택 가격이 하락하는 데 기여를 했고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 소위 빚내서 집 사라라고 하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조금은 어려웠던 국면이 있었고요. 결국은 탄핵 정국이라는 것 자체가 정치적 변화인데 그것이 세계 경제 여건과 어떻게 맞물리냐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부동산 시장에도 직간접 영향을 지금 주고 있다. 예.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울산 같은 경우에는 내수 경기가 조금은 좋지 않은 상태 부동산 시장. 이것은 결국은 탄핵 정국의 내재적 문제와 지금 트럼프 정부가 들어섰습니다만 불확실성이 좀 더 커지는 상황. 이런 것들이 맞물리면서 현재 조금 매수세가 둔화된 그런 경향을 부동산 시장에서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예. 어쨌든 지금 정부가 뭐 어떤 정책이든 부동산 정책 포함해서 강한 드라이브를 걸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뭐 헌재 결론이 이르면 3월 초에도 나올 수 있다라는 전망도 있고요. 여야 할 것 없이 뭐 조기 대선을 사실상 뭐 준비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부동산 시장에 앞으로 어떤 영향을 좀 미칠 거라고 교수님 예상하십니까? 결국은 사회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현직 대통령의 구속까지는 지금 첫 번째 사례거든요. 예. 결국은 정치적 불확실성이 커졌다는 것은 국민들 입장에서 조기 대선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것 그리고 지금 여야가 이전에 보여왔던 것들이 부동산 관련된 정책에 있어서는 성향이 조금은 다른 상황이었다는 것, 예. 뭐 이런 여러 가지의 것들이 결국은 매수 심리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 그 매수 심리라고 하는 것은 조기 대선 가능성의 방향성이 어떻게 결정되느냐에 따라서 영향받을 수밖에 없다. 뭐 결국은 지금의 정치적 불확실성이 부동산 시장에서의 매수 심리를 위축시키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지금 미국의 미연준 입장에서도 트럼프 취임 이후에 예. 금리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또 인플레이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에 예. 만약 미연준에서 금리가 또 낮아지지가 않는다면 우리나라 한국은행도 마찬가지로 금리 낮아지지 않을 거고 그런 불확실성이 추가된다면 쉽게 부동산 시장에서의 매수 심리가 살아나는 것을 기대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예. 이렇게 전망해 봅니다. 뭐 며칠 전에도 파월 의장은 뭐 인하를 서두를 필요 없다. 뭐 기존의 입장을 고수한 상황이라서 금리 이야기 좀 짚어주셨고요. 트럼프 아까 미국 대통령 이야기 좀 하셨는데 관세 전쟁에 불을 붙였습니다. 지금 뭐 전 세계가 글로벌 경제의 어떤 불확실성이 아주 높아진 상황이거든요. 이것도 가뜩이나 지금 매수 심리가 위축된 상황에서 분명히 영향을 좀 줄 것 같은데 어떻게 좀 전망하시는지. 어느 정도 예견된 바가 있었죠. 결국은 마가라고 하는 미국 보호주의 우선 정책에 따라서 그 영향은 지금 우리나라 철강도 25% 관세를 매기겠다고 선언하지 그랬습니다. 않았습니까? 예.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보호무역주의 강화가 한국 경제에는 좀 더 불안 심리 또는 불확실성을 높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런 불확실성 자체가 부동산 시장과 연동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은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방향 이미 미국 우선주의를 표방을 했기 때문에 그에 따른 금리 문제 또 그에 따른 관세 문제는 결국 우리나라 내수 심리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 그 내수 심리라는 것은 부동산 시장에서 결국은 언제 내 집을 마련해야 되느냐 할 때 그 시점을 좀 더 뒤로 미룰 수밖에 없는 조금은
긍정적이지 않다. 결국 예. 좋지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겠네요. 그러니까 결국은 부동산 시장에서의 추가적인 변동성 이것들이 좀 더 커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예, 트럼프 2기의 관세 전쟁은 뭐 이제 시작이니까요. 앞으로 부동산 가격에 하락 압력으로 또 작용할 수 있다. 변동성이 커졌다. 이렇게 정리를 해 주셨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2025년 부동산 전망 이야기 좀 나눠보죠. 자, 오늘 시사 진단은 서정열 영산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 원중호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울산광역시 회장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교수님, 뭐 매번 이런 질문 드리는 게 좀 죄송스럽긴 합니다만 2025년 올해 부동산 시장 전망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2025년 새롭게 시작했습니다만 부동산 시장은 2024년에 연이어서 그런 분위기가 좀 연장될 것 같습니다. 예.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치적 불확실성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 보호주의 이런 것들이 강화되면서 결국은 내수 심리에는 조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결국은 이런 영향 자체가 우리 울산 시장에 어떻게 작용할 거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울산 시장에서 나름대로 앞서서 우리 원 지회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미분양 물량이 좀 쌓이고 있는 상태라 공급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가격 상승 압력은 좀 예. 높지 않다. 그리고 울산 내에서도 지역별 편차가 좀 존재한다. 이런 것들 우리 울산의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조금은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공급은 많았는데 또 미분양 물량이 좀 쌓이고 있다. 그러니까 신규 공급 물량 전망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회장님. 아파트 청약시장 분위기도 한번 들어보고 싶고요. 어떻습니까? 금년도 울산의 분양 물량 예정은 대략 한 3,300 가구 정도 되는 걸로 조사가 됐는데요. 예. 이 수치는 지난해 분양 물량의 35% 정도의 수준이고요. 최근 5년 동안 분양한 평균 분양 물량의 61%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상당히 예. 지난해가 사실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예. 네, 많았습니다. 예. 그래서 좀 공급 물량 추이를 보면 2024년도에 대략 한 9,300세대가 분양을 했고요. 금년도 분양 예정 물량은 한 3,300세대 말씀드렸고 26년도에 2,900세대 정도 됩니다. 예. 구군별로 좀 살펴를 보면 남구에 1,800가구가 집중돼 있고요. 울주군에 840가구, 그다음에 중구에 670가구, 동구하고 북구는 아직까지 분양 예정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러한 뭐 감소는 아무래도 최근에 뭐 침체된 부동산 경기를 반영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침체된 분위기에서 건설사에서 그 분양에 나서기는 쉽지 않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실제로 뭐 분양 계획을 내놓고 다시 철회하기도 하고 그런 뭐 경우가 그런 상당히 경우가 많습니다. 있었죠. 예. 예, 알겠습니다. 교수님께서는 뭐 전국에 있는 지역들의 어떤 부동산 시장 흐름 특징들을 좀 잘 보실 테니까 연구하실 테니까 여쭤보는 것인데 현재 울산의 부동산 시장의 어떤 특징 같은 것들 좀 어떤 것들이 좀 있습니까? 울산도 역시 똘똘한 한 채는 존재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서울에만 똘똘한 한 채가 있는 게 아니라 울산에도 있다. 예. 그것이 지역적인 편차를 좀 더 심화시킬 것이다라고 하는 게 어쩔 수 없는 현상일 거로 보여지고요. 결국은 탄핵 정국 상황에서 분양 물량도 잡아놨는데 앞서 우리 원 지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미분양 물량이 많아지면서 예. 분양 시점을 뒤로 미룰 수밖에 없다. 그런데도 가격은 오르지 않는다. 그렇다면 뭐 일정 기간 동안 우리 울산의 부동산 시장은 조금은 숨고르게 들어갈 거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숨고르를 들어가는 상황에서 울산에 또 선호되는 지역, 예를 들면 뭐 남구의 옥동 같은 경우가 대표적입니다만 옥동과 또 이외 지역 간의 양극화는 좀 더 벌어지는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는 뭐 이런 것들이 좀 더 특징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울산시도 나름대로 고민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지역에 대한 어떤 개발 여건 뭐 이런 것들을 좀 더 만약 완충하거나 개선한다면 뭐 어느 정도 또 지역 간 편차는 좁혀지지 않을까 저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교수님 나오실 때마다 늘 지적을 좀 해주신 것인데 앞으로도 어떤 지역 안에서의 양극화, 오르는 곳은 선호하는 곳은 계속 오르고 그렇지 않은 곳은 떨어질 거다. 이런 전망들을 좀 자주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뭐 서울과 지방 간의 양극화는 이미 너무 심각해서 많은 전문가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 관련해서
정부의 어떤 부동산 정책의 실효성을 좀 평가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어떤 것들이 좀 필요하다 이런 흐름 속에서 이런 정책들이 좀 필요하다 교수님 좀 이야기를 해주실까요? 네, 결국은 작년, 재작년부터 나왔던 게 부동산 PF 관련돼서 미분양되는 사업장 또 본 PF가 이루어지지 않는 사업장 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었죠. 예. 그것은 우리 울산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이었고 그래서 전국적으로 금융감독원이라든가 한국은행 쪽에서도 은행의 부실 문제를 상당히 정책적으로 많이 다루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부 또 대출 규제를 강화한 부분도 없잖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또 지방시장 같은 경우에는 수요가 너무 위축되기 때문에 네. 뭐 여러 가지 또 완화는 해준다 그랬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완화된 것은 없습니다. 그 이번에도 마찬가지인데요. 지금 금융당국 같은 경우에는 올해 7월에 그 DSR 3단계 스트레스 여전히 규제하겠다라고 지금 밝혀놨는데 예. 중요한 것은 이걸 그대로 시행할 경우에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격차가 좀 더 벌어질 것 같다라는 것을 지금 현 문제 정부는 인식하고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적용 확대 여부를 시행 전인 한 4월, 5월 격에는 예.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대출 규제 문제 결국은 이제 정책 금리거든요. 이걸 좀 더 완화하겠다라는 것도 지금 한 꼭지로 검토하고는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결국은 정부 입장에서도 서울 수도권 시장과 지방 시장이 다르다는 것에 대한 인식은 어느 정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역시나 부동산은 이제 돈이 흘러야 되는데 그런 돈맥경화라고 하죠. 예. 돈맥경화의 우려에 따라서 지방시장한테 대출을 좀 더 확대하겠다. 대신 지방은행에서 대출 받아서 수도권에 집 사는 것은 막겠다. 막아야죠. 라는 뭐 이런 지금 보관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정부 입장에서는 상황이 안 좋은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은 인식하고 있고 서울 수도권과 지방 간의 격차가 크다는 것도 알고 있고 예. 다만 지방시장을 중앙시장처럼 동일하게 규제할 경우에는 지방시장은 어려움이 더 가중될 것이기 때문에 지방시장을 좀 더 활성화시키는 쪽으로 가닥은 잡을 거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회장님 재작년부터 그 전세 사고들이 많지 않았습니까? 뭐 깡통 전세 사기들 논란 관련해서 울산도 일부 피해가 좀 있었는데요. 울산 지역 좀 자세히 살펴보면 어떻습니까? 일단 주변에서 전세 사기나 깡통 전세, 역전세로 피해를 보셨다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저도 진짜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는데요. 하루빨리 우리 서민들의 주거 환경이 좀 안정되고 또 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좀 마련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전세보증 사고 살펴보면 2023 상반기에 111건에 거의 243억이었고요. 하반기에는 좀 줄었습니다. 그래서 65건에 130억. 그래서 토탈 작년에 180건에 374억 원으로 이렇게 조사가 됐거든요. 아파트 전세 가율을 보면 3개월 평균 그리고 또 1년 평균을 보면 울산 같은 경우는 거의 76%입니다. 예. 전국 전세가율이 69%인 점을 기준으로 해서 판단했을 때 많이 높군요. 울산이 상당히 좀 높다 예.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전세가율이 80% 이상이면 깡통 전세의 위험이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뭐 전세 매물 같은 경우에는 1년 전 전세 매물과 비교하기가 좀 어색할 만큼 전세 매물이 많이 줄었습니다. 예. 특히 월세 매물 같은 경우는 정말 찾아보기 어려운데요. 이러다 보니까 소폭이지만 계속해서 전세 가격은 상승하는 추세였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이런 분위기 때문에 사실 작년에 상반기 같은 경우에 서울에서 월세 거래가 전세 거래를 통계 집계 이후 처음으로 뛰어넘는 그런 분위기가 감지되기도 했는데 참 전세 거래하기 참 무서운 세상이 좀 됐는데요. 앞으로 뭐 전세 거래 꼭 하셔야 되는 분 계시잖아요. 네. 어떤 걸 좀 유의해야 하는지 주의사항 좀 이야기해 주십시오. 부동산에는 많은 공적 서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정도는 인터넷에 들어가서 스스로 발급해서 그 내용이 뭔지 이해할 수 있는 정도의 지식 수준은 좀 갖췄으면 좋겠고요. 예. 계약하기 전에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발급해서 정말 임대인이 진정한 권리인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근저당권 설정액이나 전세권 설정이 과하게 설정되어 있는지 또 잔금 때 이거를 말소해 줄 수 있는 조건인지 또 가압류 가처분 이런 권리에 제약을 주는 물건은 아닌지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을 예. 것 같고요. 또 해당 계약 물건이 해당 단지 유사 평수의 금액과 비교했을 때 지나치게 높은 것은 아닌지 부동산 등기 사이트나
네이버 부동산 같은 데 가서 꼭 확인을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그 전세보증금 반환 보험이 있는데 반드시 이게 가입이 가능한 건지 확인을 해보시고요. 가입이 안 된다고 하면 특별히 주의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전세보증보험료가 좀 비싸기는 하지만 예. 그래도 꼭 들어주실 것을 저는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잔금 때에는 다시 한번 등기사항 정보증명서를 발급해서 잔금 때까지 혹시 권리사항의 변동이 있는지 다시 네. 한번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계약하고 난 다음에는 반드시 주소 전입하고 확정일자 받으실 거를 추천드리고 최근에는 이제 그 중개보수를 아끼기 위해서 사인 간의 거래들도 많이 증가하고 네. 있는데요. 가급적이면 안전하게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좀 이용해 주실 것을 예.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수도권이 사기 사례들 보면 중개업자가 관여된 경우도 있는데 우리 회장님 계실 동안에는 울산에서는 그런 일이 그런 거 절대 없습니다. 홍보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일어나지 않았으면 네. 좋겠네요. 자, 이제 마무리를 좀 해야 할 시간입니다. 회장님께서 먼저 향후 부동산 시장 남은 변수 어떤 것들이 있을지 좀 짚어주시겠습니까? 울산은 새해가 밝았지만 부동산 경기는 여전히 경기 침체, 또 고금리, 대출 규제, 또 그 탄핵 정국과 맞물려서 혼돈의 시간을 지금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부동산 시장에는 여러 가지 변수가 있지만 몇 예. 가지 그 변수만 좀 압축해서 말씀드리면 첫째는 금리를 뽑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금리는 아무래도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변수로 보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그 금리 인하 시점이라든가 속도 이런 것들도 한번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정부의 부동산 정책도 중요한 변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세제를 좀 완화하는지 대출을 완화할 정책을 펴고 있는지 주택 공급은 또 어떻게 향후에 정책을 수립하고 있는지 이런 것도 예. 좀 지켜보실 필요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임대 시장의 동향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세 매물의 수급 상태라든가 전세 대출 금리, 그다음에 전세 가격 같은 경우도 좀 주목해서 지켜봐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향후 그 입주 물량이라든가 예. 미분양 물량의 추이 같은 경우도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교수님께서는 뭐 지속 가능한이라고 표현할까요? 건강하게, 완만하게 이 부동산 시장이 좀 성장할 수 있게 울산이 지금 어떤 것들이 좀 과제가 남아 있는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결국은 탄핵 정국 때문에 내수 심리는 얼어붙었습니다만 결국 울산의 부동산 시장은 나홀로 부동산 시장이 좋아질 리는 만무하고요. 예, 결국은 울산 지역 경제가 어떻게 여하히 활성화되느냐에 저는 달려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러운 것은 울산시가 지금 그런 노력을 상당히 기울이고 있다라는 것인데요. 예를 들면 기업 본사나 연구소 같은 것들을 지금 울산에 유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대기업이 많긴 합니다만 기업 본사가 또 울산에 유치가 된다면 일자리가 늘어나는 것이고 그 일자리는 주택 수요와 바로 연결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거래가 활성화된다면 탄핵 정국 안에서지만 뭐 지역 시장, 부동산 시장은 나름대로의 활로를 개척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울산시의 역할이 좀 더 클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울산시의 그 도시계획 관련된 재구조화 사업 또는 고도화 사업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울산의 여러 개, 몇 개의 도심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예. 도심들을 좀 더 탄탄하게 컴팩트 시티처럼 구성을 한다면 거기에 따른 주택 수요는 새롭게 창출될 수 있다. 결국은 지금의 부동산 시장의 미시적인 상황을 보시지 마시고 울산의 도시 개발, 도시 계획적인 큰 그림 속에서 부동산 문제를 조금 검토해 주실 것을 울산시 당국에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서정열 교수님, 원충호 회장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나라에서 이 집, 특히 아파트는 여러 의미를 갖는 것 같습니다. 문화, 경제, 사회적, 단순한 주거 공간을 넘어 많은 상징이 돼버렸죠. 이런 이유로 수도권과 지방 간의 양극화, 또 지역 내 부동산 양극화 현상이 점차 심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을 고려한 부동산 정책들, 대책들 기대하면서 오늘 시사진단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